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노지 스마트팜을 강의하게 되는 안동대학교 전익조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노지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본 강좌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안동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어떤 농업 현황을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과 노지 스마트팜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한 경상북도의 사과의 생산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노지 스마트팜의 생산의 스마트화, 유통의 스마트화, 이력 관리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노지 스마트팜의 미래 가업 모습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경상북도 이 통계를 통한 농업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이 농업의 농가 수는 약 17만 농가 정도가 되고요. 현재 농업 인구는 약 39만 5천 명입니다.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46.8%의 노령화 인구를 갖고 있다면 저희 경상북도는 약 50.3%의 노령 인구를 갖고 있고요. 농업소득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소득 중에 농가소득 또는 농가 외소득이 있는데 저희는 농업소득보다 농가의 소득이 약간 더 많아서 농업소득이 조금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을 본다면 저희 경상북도는 논보다 밭이 훨 많습니다. 헐 많기보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농가당 경지 면적은 약 1.49헥타, 1.5헥타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농작물이 가장 중심이냐를 보시면 일단 양잠 중에 두 개가 전국 1등, 청궁, 찬약, 팽이버섯 등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도로 알려져 있고요. 과실류 중에는 사과 전국 1등, 자두 1등, 포도 1등, 복숭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도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 자료를 잠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기농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는 조금 다릅니다. 기초는 경기도가 조금 더 많고요. 어쨌든 이 기농인수를 바탕으로 청년이 할 수 있는 창농의 1번지를 만들겠다가 우리 경상북도의 목표입니다. 또한 요즘 최근에 각종 가축병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게 굉장히 빠르게 신속 대체할 수 있어서 4년 연속으로 가축질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는 좀 특이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경북 농민사관학교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 시스템은 농민들한테 마이스터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어떤 분의 명장이 되시거나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농민사관학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2007년부터 약 18,0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초반부터 전문가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농어로 보면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안동시는 노지 스마트팜에 선정되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농업소득 1등, 억대 농업인 1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액 1등을 목표로 우리 경상북도가 노력하고 있다고 살짝 자랑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상북도의 농가수가 급감을 합니다. 2000년도와 대비해 본다면 약 20년 딱 지나봤더니 약 28%의 농가수가 줄어들었고요. 특히 농가 인구는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 반이 다
65세 이상이세요. 농업에 굉장한 위기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특히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밭에 스마트팜을 해야 되겠구나. 그 배경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첫 번째고요. FTA라든가 환태평 문제 같은 농업 장벽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니까 우리 농업도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지만 스마트팜은 아직 시설 재배에 집중되어 있으니 전 세계에서 노지 스마트팜을 진행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 우리 경북이 한번 주도권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에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넓은 범위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실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노지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지 스마트팜 중에 제가 사과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 전공이 사과입니다. 박사학위도 사과를 했고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사과 농구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재배 면적이 약 59.1%가 경상북도에 사과원이 있고요. 생산량은 약 66%가 경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한 이 안동시는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영주도 상당히 많지만 청송 영주가 전국에서 아주 높은 수의 사과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영주도 상당히 청송보다 많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지만 2021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단 안동이 가장 많고 청주, 청송, 영주, 의성 순으로 그 다음에 충주가 상당히 많은 사과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과원의 노지 스마트팜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산의 스마트화, 유통의 스마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의 스마트화는 세 가지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관수 감비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 농사를 질 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가 물주기고요. 두 번째가 잡초 제거, 세 번째가 병해충 방제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수원에 물을 줄 때 예전에 저희가 우리 키 작은 밀식 재배 가수원, 요즘 키 작은 단을 많이 안 쓰지만 그 밀식 재배나 아니면 다축형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모두 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비에서 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한 관수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유가 밀식 가온이라 하면 M9 대목이라는 외성 대목을 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성 대목은 청근성이에요. 땅에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빨리 받죠. 여기에 따라서 물을 잘 주고 안 주고는 생산량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센서를 이용한 또한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물 주는 것을 최적화, 간편화, 무인화시킬 것이냐가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모이면 알고리즘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해충 방제도 무인화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뒤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병해충 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에 의한 과실의 손해 또는 요즘 굉장히 야생동물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팜 시킬 것이냐.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아직은 저희가 크게 방법은 없지만 현재 지구 전체가 자연재해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리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태풍이 와서 가설 환경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예측해서 최소화시킬 것도 스마트팜의 하나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산의 스마트팜에 대해서 약간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수 감비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나무를 기르면서 아니면 특히 사과나무를 기를 때 적정한 비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비료를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료를 전혀 안 준 것과 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왜 간수감비를 같이 붙였냐면 감비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 물을 주는 장치를 통해서 비료를 같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비료를 손으로 뿌리거나 이런 일을 다 자동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간수감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타핌의 지중하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니면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사 특허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감비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비료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순비, 추비, 감비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보통으로 비료를 줄까? 그렇게 되면 노동력을 얼마나 줄이고 고품질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까를 목표로 두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이 약간의 시스템을 하나 특허를 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네타핌을 이용한 지중 간수 또는 지중 감비, Subsurface Irrigation, Subsurface Fertigation 이 단어는 한 10년 전부터 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적용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나무에 보시면 땅 쪽에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죠. 비료와 물을 줄 때 사과가수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료와 물을 주는 방법은 바로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에요. 가수원을 생각해 보죠. 가수원 땅 옆에, 아니 사과나무 바로 옆에 뭐가 자라죠? 풀이 자랍니다. 특히 저희가 간수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한참 나무가 증발과 증산을 통해서 많은 물이 필요해요. 이때 물을 주면 누가 먼저 먹어요? 땅 위에 있는 풀이 먼저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는 풀의 뿌리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는데 이곳에 직접 물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풀이 물을 먹지 않아요. 풀 생장이 멈춰져요. 물을 적게 주더라도 사과나무는 충분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디텍션하죠? 어떻게 관리하죠? 바로 센서로. 그러면 물을 주는 방식을 앞에서 말씀드린 네타핌의 방식으로 땅에다 심어준다. 해봤는데 일단 공사가 됩니다. 또 하나가 관이란 것은 막힐 수도 있죠. 막히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센서를 계속 꼽아야 되는데 센서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지중습직형을 개발해서 물론 당연히 물이나 비료가 막히면 안 되겠죠. 언제라도 쉽게 가릴 수 있고 나무의 뿌리에 직접적으로 물과 비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아마도 크게 많이 현장에서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아마 자세한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첫 번째, 물 주는 양이 간단하게 50% 최소, 많게는 6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경상북도에 있는 가수원에 물 주는 방식을 바꾸면 댐 하나의 물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요 간수 감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죠. 너무 힘들죠. 가수원의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요.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가수원을 보신 분들은 빨간색의 SS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그걸 SS라고 그러죠. 이런 조그만 자동차가 한 3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3,000평에 500리터 기준으로 8차 정도를 살포하셔야 됩니다. 언제 살포해야 되죠? 바람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바람이 가장 없을 때가 새벽입니다.
우리 농가분들이, 특히 가수원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잠이 잘 없으세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농약을 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5시 반에 기상하셔서 가수원까지 30분을 가십니다. 그럼 5시 반 6시죠. 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가장 바람이 없을 때 농약을 살포합니다. 자, 청년 창업을 일으키고 청년 창농을 일으키고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도농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된다지만 청년들은 새벽에 잠이 많아요. 생리학적으로. 자, 이걸 바꿔보자는 게 저희 목표예요. 물론 병해충을 디텍션하고 관리하고 이걸 찾아내고 약제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 위층에 계시는 식물의학과에서 옛날에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이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두었어요. 물론 안동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조수 퇴치를 위한 또는 멧돼지 퇴치를 위한 기구도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성공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첫 번째로 자, 이 슬라이드 보시는 방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특허 작년에 냈습니다. 아니구나. 올해 특허가 나왔구나. 자, 농약을 칠 때 특성이 있어요. 사과나무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뿌리면 가수원 방제가 될까? 약간 회의적이에요. 이유가 사과나무는 나무의 뒷부분에 약이 묻어야 돼요. 근데 드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약을 살포하죠. 뒷부분에 묻는 양이 적어지면 충이 나무 뒤에 숨거나 나무잎의 특성상 윗부분은 큐티클 층이 있어서 병해충 침입이 조금 약합니다. 아래쪽으로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이 기공 등을 통해서 더 많죠. 다시 말하면 사과원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치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칠까? 이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 위에서 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방제가 안 되죠. 그래서 국내에 몇 가지 특허가 있는데 너무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들었어요. 보시는 이 두 노즐을 통해서 이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SS기를 통해서 가수원에 뿌릴 수 있는 농약은 약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기계를 3천만 원짜리 기계에 기름을 사용해서 뿌리게 되죠. 이 시스템은 10분 안에 3,000평을 모두 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굉장히 큰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를 합니다. 물론 단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회전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 밑부분에 아니면 내부에 전반적으로 농약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는 것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니 압력에 의해서 약간 여기에 계신 그림에 보이는 부분이 약간 잘 안 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사실은 여기에 대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면 너무 용량이 커질까봐 이 분야도 내년에 한번 좀 다시 보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와 같이 일단 농민에 필요한, 농민을 위한 노동력 절감에 아니면 어르신들이 3,000평, 5,000평의 농사를 쉽게 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당연히 데이터화 되어야 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두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저희 노지는요, 시설과 다르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저희가 예측하고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이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나라 농지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아주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의 분야를 위해서는 저희 대학교 안에서도 이 노지 스마트팜의 서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할 시스템을 제가 완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완성이라는 단어가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아직은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약 20군데, 우리 특히 안동 지역 10군데에 미세 기상을 다 지금 현재 가소에서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제가 농민사관학교 또는 우리 전국 마이스터 대학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와 같은 것이 나중에 딥러닝을 통한 영상 분석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4, 5년 정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도 농대 교수죠. 이 빅데이터가 그렇게 잘 운영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대학의 공학계 교수님들, 특히 컴퓨터공학 또는 기계공학 교수님과 끊임없이 같이 협력하고 공유해서 보다 좋은 데이터를 만들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입니다. 생선은 농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의 돈은 대부분 유통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유통은 어떻게 스마트화하게 될까? 이건 사실은 물론 이제 수학과 관리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저희 스마트원의 과학과에서도 우리 수학과 관리를 하시는 우리 임 교수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건 단위가 좀 큽니다. 안동으로 치면 서안동농협 또는 전국 농협 중에 굉장히 좀 지역 농축이 커다란 안동농협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좀 더 개선할 분야가 있죠. 일단 각각의 저장고를 보면 온습도 조절 장치가 다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아는 이렇게 핸드폰에 조절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도에 어떻게 돼야 될지 매뉴얼은 약간 부족한 상태고요. 선별장치는 요즘 굉장히 고가의 APC들이 쉽게 말하면 150억, 200억대의 APC가 지역 거점 단지들이 아니면 안동으로 치면 안동 유통센터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억대에. 여기에서 포장 저장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느 정도 물량을 어떻게 넣고 거기에서 RFID를 통해서 어떤 물량이 추가되고 시스템은 조금 더 보완돼야 돼서 현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분야는 저는 아무나 생산 쪽이 좀 더 가까운 사람이고 이 분야는 이 수학과 관리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 더 보완해 주시지 않을까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 분야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유통 말씀드렸죠. 농업생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농산업은 산업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이 돈을 누가 지급을 할까요? 바로 소비자가 지급을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모든 것들은 농민과 조합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자, 이게 어떠한 품질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믿고 살 수 있지? 이것을 저희가 확립을 시켜드려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 앞에서 말씀드린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고 있는 GAP가 Good Agricultural Product의 약자죠. 이 GAP가 이걸 갖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농업 기술을 이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산 이력을 갖고 제품 이력을 갖고 유통 이력을 가져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환경에 기여한 거야? 농약을 덜 썼어? 비료를 덜 썼어? 하천의 오염을 줄인 거야? 아니면 농약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게 농약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먹는 과일엔 농약이 전혀 없어? 이런 것까지. 품질은 어느 정도야? 이게 모두 다 저희 노직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만 소비자가 그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에 맞춰서 판매하고 이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고품질 농산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넣었어요. 자,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바로 미래 가수원이 되겠죠. 이 가수원은요, 사실 아직도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됩니다. 물론 드론이 뜨고 카메라가 찍고 로봇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끊임없이 개발돼야 되는 과정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로봇을 하면 좋죠. 대한민국의 가수원이 굉장히 평지에 있는 것이 드뭅니다. 로봇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로봇으로 간다. 농업에 투자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부터 이걸 통한 모델링과 이 기술을 통한 인공지능 AI로 노지를 먼저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농대는 생육시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각종 센서를 통해서 이런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향후 미래의 노지 스마트팜의 세계 인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대학과 연구소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25분 동안 이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많은 양들이 많고 요소 기술이 많아서 오늘은 개론적인 면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안동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내년쯤에 앞에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그 기술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